안녕하세요, 모니카구입니다. 자, 오늘은 중식조리 기능사 라조기를 해볼 거예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고추기름을 이용해서 볶아서 만드는 메뉴고요. 특히 닭 손질을 조금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판서 보면서 시작할게요. 라조기에 들어가는 닭다리는요, 뼈와 살을 분리한 후에 5 곱하기 1cm로 썰어 준비합니다. 간장, 청주, 생강, 소금, 검은 후추로 밑간을 한 후에 달걀과 녹말을 섞어서 튀김 반죽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2번 튀겨 준비를 합니다. 청피망, 공보추, 대파는요 5 곱하기 2cm로 썰어서 준비를 할 거고요. 청경채, 죽순, 표고, 양송이 또한 5 곱하기 2cm로 써는데 요거는 데쳐서 준비를 할 거예요. 마늘 편 써주고 생강 같은 경우도 편 썰어주시는데 생강의 일부분은 다져서 닭다리 양념할 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추기름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시험장에 지급이 돼요.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볶아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고추기름 먼저 둘러주세요. 때에 따라서 식용유를 두르신 후에 마지막에 고추기름을 두르신 선생님도 있습니다. 저는 고추기름을 둘러서 사용을 할게요. 자, 공고추랑 대파, 마늘, 생강, 향채를 볶아줄게요. 그 다음에 청주하고 간장으로 밑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친 죽순, 표고, 양송이 볶아주세요. 그러시고 난 후에 물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밑간을 할 거예요. 소금, 검은 후추 밑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튀긴닭 있죠? 요거를 넣어주세요. 그러시고 난 후에 끓이면서 중간에 청경채 피망을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끓는다라고 하시면 물녹말 넣어서 농도 맞춰주시고요. 만약에 여분의 고추기름이 남았다라고 하시면 살짝 고추기름을 뿌려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조기의 재료 확인부터 먼저 할게요. 닭다리, 죽순, 건 표고버섯, 홍고추 건, 양송이, 청피망, 청경채, 생강, 대파, 마늘, 달걀, 녹말가루, 고추기름, 그 2의 양념류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재료를 받으신 후에 지급받지 못한 재료가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 지급 받으시면 되고요. 수량을 확인 후에 수량이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 추가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재료 확인이 다 끝났으면 이제 재료 분리를 해줄 거예요. 일단 닭구이 같은 경우는 깨끗이 세척해서 여분의 그릇에 담아서 준비하시고요. 녹말가루 같은 경우는 담아진 그릇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담아서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재료는 깨끗이 세척을 해주신데 그중에서 조심할 거, 건고추는 세척하지 않아요. 만약에 겉에 먼지가 묻어있다고 하면요, 깨끗한 행주 또는 면보로 닦아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강 같은 경우는 껍질을 벗겨서 준비하시고요. 대게 같은 경우는 교차 오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분의 그릇에 담아서 따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 분리가 다 끝났으면 이제 재료를 썰어줄 거예요. 일단 저는 제일 먼저 향채부터 먼저 썰어줄게요. 자, 대파 같은 경우는 보통 6cm 정도 길이로 두툼하게 제공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재료의 센치는 5 곱하기 2cm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닭고기만 5 곱하기 1cm로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대략 5cm 정도 잘라 준비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약끝에 잘라서 5cm로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을 발라가지고 심지를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지를 버려주세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발라서 안에 보면 요 심지 있죠? 요거를 버려주세요. 그 다음에 겹쳐서 한 번에 썰어주는데 대략 2cm 내외 정도로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파 썰어서 준비하시고요. 나머지 건 폐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마늘 손질을 할 건데, 마늘 같은 경우는 꼭지 부분 잘라주시고, 얘는 5 곱하기 2cm 못 받쳐요. 마늘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바로 편을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이 편이 다 썰렸다라고 하시면 접시로 옮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강 손질을 할 건데, 생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편을 써시지만 일부분 빼셔가지고 다져서 닭고기 양념할 때 조금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때 편을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을 썰었죠? 그럼 모양 조금 안 이쁜 거 약간 빼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채 썰고 다져줄게요. 자, 요거는 볶을 때 사용할 거니까 빼줄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채 썰어서 다져줄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마구마구 다져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졌으면요, 그릇에 옮겨주는데, 생강술이라고 하셔가지고요, 생강을 다진 후에 술을 약간 섞어서 그 술 이용해서 양념하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저는 술량, 지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강 자체를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도마 한번 닦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경채 손질을 해줄 건데, 청경채 같은 경우는 일단 요 앞부분을 일단 잘라줄게요. 잘라서 요거는 폐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한 장 한 장 떼주세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 빼고 이렇게 못 쓰는 거 있죠. 요거 너무 작은 것만 폐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맞춰주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 길이를 대략 5cm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도 다 쓰셔도 되지만 너무 흐드러들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잘라서 일단 5cm 길이를 먼저 맞춰주세요. 요거는 폐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질이 끝났으면 나머지 재료를 손질을 하는데, 일단 얘는 너무 넓으면 한번 점여주셔도 돼요. 여기 윗부분 같은 경우 약간 두껍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쳐서 펼쳐주시고, 저는 대략 2cm 정도로 썰어주고요. 얘는 이대로 쓰시는 게 낫겠죠? 자, 이제 썰어줍니다.
손질까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접시로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마 지저분하면 한번 닦아주시고 칼도 한번 닦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망 손질을 할 건데 피망 보시게 되면 이렇게 씨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일단 제거를 조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략 몇 cm로 썰어줄 거냐면 5cm 정도로 일단 길이 맞춰주세요. 이 끝에 부분도 저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보면 하얀 부분 있다 그러면 가볍게 이 부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살짝만 제거를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몇 cm요? 2cm 정도 편으로 썰어줍니다. 썰었죠? 그 다음 아래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폐기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해서 좀 썰어줄게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피망 손질이 끝났어요. 자, 옆에다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양송이 손질을 할 건데 참고로 저는 양송이를 그냥 생양송이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시험장 가시면 캔양송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갈색빛이 도는 양송이가 제공돼요. 오늘은 그냥 요거는 캔양송이가 아니지만 캔양송이라 생각을 하고 저는 실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기둥은 뽑지 마시고요. 그냥 길이만 맞추기 위해서 살짝만 자를게요. 여기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는 요 자체 요 면 그냥 편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2cm 맞춘다고 잘라봤자 어쨌거나 모양 좀 안 이뻐지고요. 높이 자체가 2cm가 되거든요. 해서 이제 얘는 편을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썰었어요. 써주고 난 후에 얘는 옮겨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순을 썰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자, 죽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보시면 안에 석회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세척을 하면서 젓가락 이용해서 사이사이 긁어서 빼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데치는 과정에서 손질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썰고 나서 데칠 거기 때문에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아마 석회질을 제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난 후에 얘는 이제 편을 썰어주는데 얘는 모양 맞추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 자체로 편을 썰어 그냥 사용을 할 거예요. 편을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을 썰었으면 얘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도마 한번 닦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희는 표고 손질을 할 거예요. 표고는 불린 표고가 제공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조금 덜 불려져 있다라고 하시면 얘는 어떻게 해요? 물에 담가서 얘는 불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표고의 기둥을 제거를 할게요. 자, 표고 보시면 이렇게 해서 기둥 한번 제거하시고 만약에 수분이 조금 많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해서 물기 한번 제거해 주시는 거. 자, 그러시고 난 후에 이제 얘는 뭐 할 거냐면 점여주는데 자, 약간 보시게 되면 얼추 5cm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점여서 사용을 할 건데 간혹 가다가 1cm보다는 더 크게 2cm 맞춰서 점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가 뭐냐면 얘는 물 먹거나 볶으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2cm보다 조금 폭이 좁게 그러니까 포를 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칼 대시고 이렇게 그래서 보면 2cm보다 조금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포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를 다 떴어요. 그럼 얘는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도마 한번 닦아주세요. 그러시고 난 후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희는 건고추 손질을 할 거예요. 건고추 같은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저희는 얘를 5 곱하기 2cm로 썰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냐면 저는 사실 이건 제가 집에서 직접 건조한 거 더 부들부들한데 참고로 시험장에 나오는 거는 보통 기계 건조한 거를 거기 때문에 되게 딱딱해서 부서질 수도 있어서 얘를 뭐 반을 갈라가지고 5 곱하기 2cm로 맞추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안에 보면 씨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짝 잘라서 저는 씨를 조금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털어내서 씨가 나오면 좋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가 젓가락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탁탁탁 터시면 여분의 씨가 나와요. 근데 그러고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요. 썰고 난 다음에 가볍게 씨 털어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얼추 제거된다. 아직 조금 제거 안 된 게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얼추 제거됐다 가정을 하고 이제 빼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젓가락 이용해서 빼주시고 썰으시고 난 후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저는 이제 건고추를 썰어줄게요. 얘는 이렇게 해서 대략 5cm가 되게 길이가 어슷했을 때 요 끝과 요 끝이 5cm가 되게 어슷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건고추까지 손질이 됐어요. 얘는 이제 옆에다 옮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 한번 정리하시고요. 저는 이제 닭 손질을 할 건데 닭 손질 하기 전에 저는 이제 물렁말이 조금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닭 손질을 할게요. 자, 그럼 그릇 이렇게 하나 준비하시고요. 얘는 그렇게 소스가 많은 애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큰술 정도만 되거든요. 자, 녹말 한 큰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물 들어갑니다. 물도 한 큰술 정도 넣어가지고 물렁말을 만들어주는데 물렁말은 간혹 가다가 물을 더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녹말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더 넣는 게 맞지만 정량을 지켜서 동량으로 넣었다라고 하시면요. 녹말이 한 큰술이면 물도 한 큰술 넣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물육말까지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물이 바글바글 끓으면요, 저는 이제 데쳐줄게요. 보시게 되면 이 4가지 재료를 데쳐줍니다. 양송이, 죽순, 표고, 그 다음에 청경채, 이렇게 4가지 재료를 데쳐줄게요. 저는 지금 싱크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볼을 옆에다 갖다 놓고요. 찬물 준비해서 이제 데쳐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청경채부터 먼저 데칠게요. 청경채 이렇게 하셔가지고 채반에 넣으신 후에 전체적으로 선명한 녹색이 되게만 데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데쳤죠. 그 다음에 이제 물기 한번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찬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주신 후에 물기 한번 꼭 짜주시고요. 그러시고 난 후에 깨끗한 면보에다 물기를 제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재료도 이제 해줄게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마지막 표고까지 이제 데쳐줬어요. 자, 닭손질을 할 건데 닭손질 같은 경우는 저는 닭다리와 그 다음에 가슴살 손질하는 걸 2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이유는 뭐냐면 시험장에 닭이 작은 경우에 반마리가 지급된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닭다리만 손질하는 방법만 알고 가시게 되면 만약에 닭가슴살까지 같이 지급됐을 경우에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닭다리 손질하고 닭가슴살 손질 2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닭고기는 제가 한번 세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겉에 물기 있으면 한 번만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놔주시고 닭 손질에 들어가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여기 지방기가 조금 있어요. 요거는 제거를 할 거예요. 이때 손 조심하시고 보시면 이렇게 어때요? 지방이 뭉쳐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폐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닭다리 부위에 따라 다른데 간혹 가다가 이쪽에 보시면 요게 뭐예요? 기름꽁지가 있어요. 기름꽁지.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꽁다리 이쁘게 귀엽게 튀어나온 거예요. 요거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이건 잘라주셔야 돼요. 해서 잘라서 얘는 폐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닭 손질을 하는데 그 이외에는 솔직히 지방기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옆에 요거 묻은 거 정도? 요거는 좀 이따가 발골하시고 이제 써실 때 손질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닭다리가 되게 통통하게 있죠? 간혹 가다가 이쪽에 칼집 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뭐 양식처럼 저희가 덩어리로 튀길 게 아니라 썰어서 튀길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여기 보셨을 때 요렇게 칼집이 들어가요. 다시 한번 요렇게 칼집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일단 발목에다가 칼집을 살짝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칼집이 살짝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해서 한번 이쪽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주신 후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요?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뼈가 드러난 거 보이시죠? 똑같이 따라가세요. 얘도 이렇게 해서 살살살, 얘도 옆에서 살살살 해서 빼주셨죠?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손이 싹 뚫려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손이 가볍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손을 넣으신 후에 이렇게 칼을 넣어주세요. 아까 못 끄는 데를 끊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살살살 칼등으로 뼈 라인을 긁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긁었죠. 그쵸? 그러면 아까 여기 붙어있던 뼈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다시 살살살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나오게 하세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여기다 손가락을 쑥 집어넣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손가락을 쑥 넣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손가락이 들어가요. 닭고기 살은 금방 잘 찢어지거든요. 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붙은 살만 살살살 뜯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닭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살, 요거는 칼날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여기 아까 떼는 거잖아요. 칼 등으로 긁어주다가 안 되면 칼이 한번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때 손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살살살 긁어서 놔주세요. 보시게 되면 이런 부위가 여기도 하나 또 있어요. 이쪽에. 근데 얘는 어느 정도 긁어내시다가 이렇게 긁어내시다가 얘를 잡고 이렇게 해서 살짝만 비트세요. 비트시면 여기 살짝 붙어있거든요. 그것만 통합으로 잘라내시면 이렇게 하나 나요. 얘가 어떻게 붙어있던 거냐면 이렇게 붙어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를 빼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폐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있는 갈비뼈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떠내리면서 여기 밑에다가 칼 넣으시고 살살살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라서 요거는 폐기하는 거예요. 그럼 닭다리에서 이렇게 된 부분과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닭다리는 손질이 됐어요. 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주실 게 뭐냐면 여기 이쪽 부분 보시게 되면 이게 다 힘줄이에요. 이거는 그냥은 안 뽑히고요. 소금을 손에 살짝만 바르세요. 그런 다음에 칼날로 이렇게 긁어주셔도 되고요. 살을 살살살살살 긁어서 한 줄.
어차피 저희는 썰어서 할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힘줄이 너무 많은 경우는 살살살 빼주세요. 해서는 일단 2줄 정도 뺐는데 한 2-3줄 정도 이상 이렇게 해서 힘줄을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뭐가 손질이 됐어요? 이렇게 닭다리 살이 손질이 됐어요. 자, 그러면 번외편으로 오손질 보여드리고요. 닭 가슴살 손질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손질할게 한번 세척을 했어요. 얘는 생각보다 손질하기 편해요. 일단 저는 이 갈비살을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칼 넣으시고요. 치세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저는 폐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요. 얘랑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쪽에 내시는 것보다 겨드랑이가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겨드랑이. 뭐가 되게 귀엽네요. 자, 그 살살 칼 넣어서 연골 부분에 들어가면 그냥 잘려요. 여기 연골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 그래서 잘라서 얘는 따로 제가 손질을 할 거예요. 빼주시고 얘는 이쪽에다 칼질 넣어도 돼요. 보시면 이쪽이 살이 두껍고 이쪽이 얇아요. 이쪽으로 칼 넣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쪽에서 칼 넣는 분도 계신데 저는 얇은 쪽으로 넣어요. 이거 되게 쉬워요. 이렇게 칼 얇은 쪽, 갈비뼈 있는 쪽에 칼 내시고 한번 쓱 긁으세요. 다시 한번 쓱 긁으세요. 쓱 긁으세요. 쓱 긁으세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됐죠? 그럼 여기 아까 관절 부위 있죠? 여기서 한번 자르세요. 관절 같으면 여기 아까 붙어있던 부분에 이쪽에 있거든요. 요걸 한번 잘라주세요. 됐죠? 그러면 얘 갈비살 요거 폐기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대로 사용. 근데 간혹가다 갑자기 살이 떨어져서 그러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안심. 이거는 가슴살, 이거는 안심. 얘는 뻑살, 부드러운 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얘도 힘줄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살살살 잡으시고 쭉 하셔서 이런 식으로 벗겨내시면 질긴 힘줄 부분이 얘도 제거가 돼요. 얘도 가슴살, 아니 안심에도 여기 있어요. 폐기하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방기 조금 잘라내시고 얘도 이렇게 뼈 조금 나는 거 있죠. 이거 잘라내시고 이것도 지방기 있는 것까지 살짝 잘라내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가슴살, 그 다음에 닭다리살까지 분리가 됐어요. 자, 요것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닭이 만약에 큰 게 나왔으면 얘도 발골을 하셔야 돼요. 뭐예요? 닭봉과 날개.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사람으로 치면 요거 손이에요. 살 없죠? 그 다음에 얘는 날개는 뭐예요? 사람으로 치면 여기. 그 다음에 요거는 어깨까지 해서 요거는 카메라에 안 나오니까 그냥 봤다고 하시고 관절 부분 한번 자르세요. 됐죠? 요거는 사용 안 해요. 버리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관절 부분으로 해서 잘라주세요. 그냥 잘리면 관절이에요. 됐죠? 그러면 요거부터 날개부터 먼저 손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라서 치세요. 앞부분 자르세요. 그 다음에 뒷부분. 됐죠? 이렇게 손질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요 이렇게 잡고요. 손으로 이렇게 잡고 쭉 누르세요. 쭉 누르세요. 쭉 누르시면 얘는 이렇게 살이 빠져나와요. 뼈가 뽑히면서. 됐죠?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나머지 뼈도 이렇게 살짝 빼주세요. 요 뼈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라족일 경우에는 만약에 길이가 된다 그러면 썰어서 쓰실 수 있지만 썰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깐풍기는 요거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닭봉. 닭봉은 닭다리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칼이 들어갑니다. 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닭다리랑 제가 아까 똑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됐으면 손으로 싹 해도 돼요. 얘는. 됐죠? 이렇게 해서 얘를 앞으로 보내요. 됐죠? 칼등으로 이렇게. 해서 보통 집에서 미니 닭다리 요리할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요리만 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얘를 발골을 해야 되니까 살살살 긁어서 앞으로 보내서 앞으로 다 보냈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보내시고 난 후에 앞부분만 뼈 있는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자르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뼈기 때문에 폐기를 할 거고 요거는 만약에 라족이다 하면 쓸 수 없지만 뭐예요? 깐풍기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시면 돼요. 보시면 저는 닭다리살, 가슴살까지 분리했어요. 만약에 반마리가 나올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발골을 해주셔야 됩니다. 닭고기 손질이 다 끝났으면요. 이제 썰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닭다리 부위만 사용을 합니다. 시험장에 참고로 만약에 가슴살까지 나왔다고 하시면 그것도 발골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힘줄까지 제거한 닭다리살이 준비가 됐으면 얘는 5 곱하기 1cm 정도로 썰어서 준비를 할게요. 근데 보시면 약간 두꺼운 부분이 저는 있어서 조금만 한 번만 점여서 이렇게 펼쳐진 후에 이제 사용을 할게요. 자, 일단 5cm 정도 길이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주시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어차피 사용 못하는 부분이니까 썰어서. 썰다가 만약에 껍질이 벗겨진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껍질이 벗긴 후에 사용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얘도 약간 두꺼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살짝만 점여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1cm 두께로 썰어줍니다. 약간 밀면서 이렇게 한번 썰어주시고 나머지 것도 동일하게 썰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 곱하기 1cm로 썰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여분의 그릇 준비하시고 얘를 옮겨주세요. 자, 그러시고 난 후에 이제 도마를 한번 닦아주시는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렇게 행주로만 닦지만 시험장 가시게 되면 얘는 뭐가 나와요? 물이 이제 옆에 싱크대가 있기 때문에 싱크대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양념을 할 건데 이렇게 볼 하나 준비하신 거에다가 닭고기 넣었죠? 자, 여기다 이제 기본적인 밑간을 합니다. 간장 같은 경우는 한 작은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청주 같은 경우도 한 작은술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들어가요? 생강도 약간. 이때 생강술이라 그래가지고 생강이 우러난 술을 섞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요? 후추. 톡톡해서 검은 후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소금이 소량 들어가요. 소금 소량만 넣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밑간이 됐으면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닭이 어느 정도 밑간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저희는 달걀을 깨가지고 이제 반죽을 할 건데, 달걀 같은 경우는 저희는 흰자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란 이제 깨줍니다. 계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옆부분을 쳐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흰자는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흰자는 약간 옆에다 정리를 하고요. 흰자는 노른자는 말이 잘못 나왔네. 노른자는 옆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흰자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흰자는 한 큰술 내외 정도를 일단 섞어주세요. 섞어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녹말을 섞는데, 이때 앙금 녹말이라 그래서 침전 녹말 그거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저처럼 녹말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일단 2배 정도의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섞어주세요. 근데 요거 하실 때 만약에 요구사항이 변경될 수도 있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데 만약에 요구사항 변경돼서 모든 튀김은 앙금 녹말로 해라 그러면 앙금 녹말로 하셔야 돼요. 그 대신 그때는 달걀 흰자 양을 조금 조절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질죠? 그러면 녹말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중간중간 녹말하고요, 흰자는 조금씩 섞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보통 좀 되직하다 싶으면 흰자를 넣어주시고요. 조금 물다 싶으시면, 그러니까 되직하다 싶으시면 흰자, 물다 싶으시면 전분을 넣어주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해서 살살살 섞어서 전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섞어졌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 이제 반죽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얘를 바로 튀길 건데, 저는 요거 하는 사이 옆에다가 튀김솥을 조금 올려놨어요. 여러분도 실습하실 때 튀김솥을 올려놓고 실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튀기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정리하는 사이에 미리 튀김기름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온도가 지금 오른 상태인데, 일단 온도 확인부터 먼저 하고 넣어줄게요. 젓가락 끝에 이렇게 반죽을 떠서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기포가 올라온다라고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튀길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놓으시고 넣어주실 건데, 젓가락으로 넣기보다는 손으로 빨리빨리 떠서 넣어주시는 거 좋거든요. 이거 넣으실 때 얘는 길쭉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길쭉하게. 자, 보시면 이렇게 떠서 하나씩. 너무 짤막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하나씩 넣어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넣습니다. 바르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넣었으면요, 손은 가볍게 한번 닦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 9번을 튀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차로 튀길 때는요, 속을 그냥 익힌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색깔을 내는 게 아니라 속을 익혀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건지신 후에 온도를 높여서 2차 튀김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속만 익을 정도로 가볍게 튀기세요. 그 사이 동안 붙는 거 있으면 이렇게 떨어뜨려 두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죽을 다 놓고 전체적으로 둥둥 떴다라고 하시면요, 한번 채반에 건져줄게요. 큰 채반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한번 건져주세요. 그래서 1차로 한번 튀긴 후에 건져내신 후에 그 다음에 2차 튀김을 할 거거든요. 2차 튀김 할 때는 조금 솥의 온도를 높이신 후에 그 다음에 2차 튀김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온도를 높여주세요. 온도 높여서 약간의 수분도 조금 날리시고요. 떨어진 온도도 높인다 생각을 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방울방울 올라오면서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온도 확인 한번 해보실 때 조금만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기포가 많이 올라오죠? 그럼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는 기포가 조금 없어지면서 색깔이 난다고 하면 다 된 거예요. 그때까지 튀겨주시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노릇노릇하게 튀겨졌어요. 그럼 이제 건져줍니다. 자, 채반 이용하셔서 건지는데 참고로 이 채반은 제가 기름 채반으로 따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데칠 때 이 채반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조건 채반은 두 개 갖고 가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삭하게 튀기신 후에 한번 기름기 털어주시고 이렇게 여분의 그릇에다 키친타올 깔아서 기름을 조금 빼주세요. 자, 그래서 기름이 빠진 후에 이제 저희는 라조기 볶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튀기는 것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는 라조기를 이제 볶아줄게요. 자, 일단 불은 센 불로 켜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고추기름을 넣어줄 거예요.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 중에 식용유로 볶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추기름을 넣어서 색깔 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고추기름으로 볶아줍니다. 일단 얘는 많은 양이 지급 안 돼서 한 작은술 조금 넉넉히 넣어줄게요. 그리고 고추기름 같은 경우는 한번 가열한 기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금방 다.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고요. 향채 먼저 들어갑니다. 대파, 마늘, 생강 넣어서 일단 볶으세요. 그 다음에 이때 공고추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콤한 맛을 조금 빼주시면 돼요. 자, 너무 볶아서 공고추가 타지 않게 조금 조심하시고요. 자, 여기다 이제 밑간 조금 해줍니다. 저희는 청주는 한 2작은술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너무 떨어진 다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간장도 한 2작은술 정도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넣어주세요. 볶아주시고 난 후에 해당의 인gredient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나머지 야채 데친 게 들어갑니다. 국수 분량의 포고 그 다음에 양송이 넣었어요. 자, 충분히 볶아주세요. 볶다 보면 약간 매콤한 맛이 올라올 거예요. 자, 이렇게 볶았다라고 하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한 컵 정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끓이세요. 끓이시면서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 튀긴 닭이랑 그 다음에 아까 데친 청경채 그 다음에 뭐 피망은 데치지 않아요. 그거 이제 들어가요. 해서 조금 끓을 때까지 약간 기다리세요. 네, 이렇게 끓기 시작한다라고 하시면 데친 닭고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청경채와 피망이 이제 넣어주시고 한번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매운맛이 고기에 배일 수 있도록 한번 볶아주면서 이제 끓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끓이시면서 저희가 해줄 게 뭐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물녹말도 준비하시고 소금 밑간도 하시고 해줄 건데 여기다가 이제 소금도 살살살 한 반작은술 좀 안 되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후추도 들어갑니다. 넣어서 이렇게 밑간을 조금 해주세요. 간장도 섞어주세요. 그리고 소금하고 후추 같은 경우는요. 들어가는 순서는 거의 중간 이후만 들어가시면 되니까 순서는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돼요. 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물녹말이 들어가요. 물녹말은 아까 그 녹말 가라앉아 있죠? 이거 한번 섞어주시고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끓으면 주르륵 넣으시고 한번 섞어주세요. 섞어주시고요. 약간 소스가 조금 묽다라고 하시면 다시 소량 더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농도가 거의 다 맞춰졌다라고 하시면 주의할 거는 얘는 마지막에 참기름 넣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추기름으로 살짝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섞어주신 후에 마무리로 고추기름 소량 남았다 그럼 요거를 살짝만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섞어주신 후에 담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완성된 라조기를 담아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릇 같은 경우는 약간 넓은 접시를 준비했어요. 자, 전체적으로 먼저 담아줍니다. 해서 일단 담아내신 후에요. 얘를 그대로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위치 조정도 하시고 한쪽으로 뭉친 재료 있으면 조금씩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옆에 지저분한 거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행주에다가 손가락 장갑을 만드세요. 해서 옆에를 조금 닦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라조기를 다 담아서 완성을 했는데 이 메뉴 같은 경우는 고추기름이 진짜 조금밖에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을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추기름을 지급받은 양에서 다 쓰지 마시고 소량 정도 남기셔서 마지막에 살짝 뿌려주시게 되면 훨씬 더 색깔이 잘 나요.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건고추 같은 경우는 따로 어떻게 썰는 방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요구사항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서지는 걸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슷 썰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씨는 꼭 제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치는 재료 같은 경우는 까먹지 마시고 다 데쳐주시고요. 향채 중에 생강 같은 경우는 다져가지고 생강술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곱게 다져서 닭고기 밑간 할 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볶으실 때 조금 기침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고,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닭 손질 조금 더 꼼꼼히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제 라조기 마무리하겠습니다.